안녕하세요. 오늘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기초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갑자기 예전처럼 이게 버추얼 백그라운드로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께서 복습도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수업도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공지사항 잠시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코멘트, 저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기초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잠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오늘 드디어 반복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지난주에 배웠던 사실은 조건문과 반복문이 이 파이썬 구문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배우시면 그 다음부터는 함수를 활용해서 자유자재로 코딩을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게 되실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슬라이드 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폴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시지 마시고 그냥 오픈 챗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 5 마감은 4월 25일 4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핑계대기 없기. 4 아니고 코드 실습 5 저희 여진조교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진조교님 저랑 술 마실 때는 술을 많이 잘 안 드시는데 이 술 게임 가지고 예제를 만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나랑만 안 마셔주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굉장히 여진조교님께서 재밌게 실습 예제를 짜주셨던데 살짝 요즘 여진조교님 작업 시즌이신가?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굉장히 귀여운 다음 시간에 예습으로 쓸 수 있는 터들 게임을 넣어주셨어요. 꼭 여진 조교님을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코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생분들께서 출석 데이터를 공개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분반이 조금 독특하게 다른 분반들은 다른 교수님들께서 진행하는 분반에서는 오픈 채팅방을 실명으로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반들에서는 번으로 출석을 공개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의 학번과 이름이 오픈 채팅방에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편해하시는 학생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서 학번으로 공개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자기 학번을 찾아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저희들이 순서대로 학번 순서대로 공개하진 않고 살짝 셔플링을 해서 랜덤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메일 앞에 7글자 이것도 사실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둘 다 불편한 일이지만 출석 서베이 질문에 응답을 해주시면 그의 바탕으로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중간고사 다 마치시고 나면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질문은 여러분들 힐링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긴 해요. 제가 다른 수업에서 저희 학생 한 명이랑 페어링을 해서 힐링에 관한 브이로그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문과대 신입생들은 뭐로 힐링을 하나 제가 궁금해서 봤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해? 자, 그리고 약간 잔소리 하는 거 안 좋아하지만 저희 조교님들께서 출석 확인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께서 학번하고 이름으로 같이 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초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저희 지금 줌에 들어오셨을 때 그리고 서베이 응답창에 학번과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저희 조교 선생님들께서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꼰대톡? 꼰대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슬라이드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친구들은 저희 슬라이드 창에서 좀 외쳐주실까요? 이거 언제 보셨을까요? 오, 열심히 타이핑하고 계세요. 언제 봤는지 기억이 나시나 봐요. 그쵸. 저희가 첫 수업에 사실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심지어 그때는 오타도 있었어요. 0.03, 즉 3%인데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고 뒤에 퍼센트를 붙였던 오타가 있었던 유명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인생이 많이 길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할 날들이 앞으로 85%이고 지금 3% 정도에 해당하는 120년이라는 평균 수명이라는 가정하에
3%라는 그 시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후에 85%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조금 줌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현재를 저희가 점찍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의 현재는 언제 시작해요? 지금 4월 19일 금요일 아침 9시 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선분으로 늘리면 여러분들의 현재는 뭐 지금 빼기 0.1초? 현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현재죠? 지금 당장. 이 지금이라는 순간을 선분으로 표현한다면 물론 끝 지점은 지금 당장이겠죠. 근데 시작 지점은 3초 전? 4초 전? 계속 지나고 있어. 그죠? 우린 현재를 절대로 선분으로 그릴 수 없을까요? 점이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잠도 덜 깼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러고 있는 진짜 약간 비디오로 여러분들 패닉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께서 이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 굉장히 좋아요. 이 수필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문집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화면 앞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눈앞에 보자기만한 시간이 현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선시대의 노비들이 당했던 고통도 현재다. 미학적이건 정치적이건 한 사람이 지닌 감수성의 질은 그 사람의 현재가 얼마나 두터우냐에 따라 가름될 것만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저희 조혜정, 제 친구로 등장했던 조혜정 박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조혜정 박사님이 사실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사회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브루디에라고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사회학자인데 현재란 단순히 시간상의 현 시점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입니다. 충분히 그리고 여전히 생생한 무엇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예컨대 프랑스 혁명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진정한 현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4월 16일 날 저희 학생들의 추모 행사를 보면서 뭔가 이 깊고 두터운 고려대학교 학생님들의 현재가 너무나도 멋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수업 전에, 왜냐면 저희가 4.19에 또 수업을 진행하니까 잠시 딴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멋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의 현재가 너무너무 두텁구나라는 것들이 들어서 이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코멘트 역시 우리 수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코멘트 잠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첫 번째 코멘트는 지난 수업에 나왔던 게 아니라 그 전 수업에 나왔던 건데 제가 까먹고 말을 안 해가지고, 처음에는 댓글창에 질문을 남기는 게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하셨었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른 학우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고 학우분들께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학교가 가지는 문화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기질이라고 표현해요. 심리학과에서는 특히나 그럴 텐데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야.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야, 내향적이야.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아비투스라고 부릅니다. 고려대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셨던 고려대학교 다른 학생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수업 시간에 조용하게 있던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해도 되는구나.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안 하거나 뭐 이게 답이야 라고 하거나 외우거나 그러지 않고 지식의 질문을 던지고 권위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괜찮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단톡방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신 것 같고 채팅창 이렇게 저희 슬라이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뭐라 그럴까 다른 학생들을 만나시는 그것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톡방에서 단체 오픈 채팅방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학우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항상 수업 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선한 영향력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 조교님들께서 제가 여기 화면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가끔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주세요. 아, 이 학생들 서로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조교 단톡방 있거든요. 저랑 조교님들이 있는 단톡방에 거기 캡처해서 막 올려주시면 아우 귀여운 아가들 저희들끼리 막 아기 호랑이들을 많이 예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희 한 주의 큰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해방역교 계신가요? 자, 해방역교 분들 저희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어요. 이게 그 3, 4, 5번 질문이 없어서 극한을 여러분들께서 되게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거든요. 하트표 남겨주신 친구 굉장히 많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막 예쁘다 이런 거 지운 거 이렇게 기분 나빠 지운 거 아니에요. 뭐 저 그런 거짓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차마 염치가 없어서 살짝 지우고 올렸습니다. 중요한 건 교수님 다음 수업 때 해방역교 한 번만 외쳐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해방역교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해방역교 파도 한번 타주시죠. 슬라이더 창에 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코 해주세요. 해방역교분 안 계세요? 나보고 이거 해달라며. 그럼 여러분들 해방역교 하면서 파도 한번 쫙 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슬라이더 창에다가는 그런 걸 해도 렉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 예, 예지학연님, 역교님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재밌나 봐요. 약간 거의 이 정도면 수업이 아니라 라방 아니야? 근데 약간 교수님이 수업을 듣는 학생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했더라고요. 쉬는 시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좋은 날 저랑 놀아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 인상적이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노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약간 게임 같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해방역교 친구분 오늘 출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왜 중간에 혁명 노문, 방역 일문 감사합니다. 질 수 없지. 자주 영문, 해방 악칠. 해방역교랑 해방 악칠이 같네. 오, 되게 신기하네요. 몰랐다.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 한국사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약간 노는 느낌이에요. 이 수업 재밌어요. 일하는 느낌 아니에요, 전 진짜로. 자, 그럼 이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료형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집중. 이제 파도 타기 그만. 근데 역시 학생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있어서 제가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겨주시는 커멘트도 그렇고 질문들도 그렇고 되게 예리하게 관찰하신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리스트 사용법을 배웠어요. 자료 구조에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용법에 대해서 배웠고 자, 여러분 슬라이드 창에 한번 외쳐주실까요? 숫자도 넣고 싶고 문자열도 넣고 싶고 함수도 넣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쓰는 자료형의 구조는 유승민 학생님, 김세진 학생님, 현정 학생님, 화결 학생님 감사합니다. 리스트였죠. 지금 55명 타이핑하고 있는 거야? 괜찮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리스트를 배울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리스트는 대괄호를 쓴다. 꺾은 괄호를 쓴다. 그런데 리스트에는 또 다양한 고대도 들어갈 수 있고 2024도 들어갈 수 있고 스트링도 들어갈 수 있다. 숫자도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함수도 들어간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어떤 학생분들께서 이 질문하셨어요. 리스트 자료형을 저장할 때 꺽쇠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코딩 예시를 보면 리스트하고 중괄호가 소괄호예요. 동그란 가로가 들어가 있어요.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같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 왜 나왔지? 이 질문 어디서 왜 이렇게 오해가 생겼을까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슬라이싱도 하고 리무브도 하고 조인도 하는 걸 배웠고 인설트도 할 수 있는 걸 배웠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아이고. 팩트, 대입기호, 리스트하고 괄호, 우주최강 고려대학교 이렇게 넣었어. 그랬더니 학생분들이 봤을 때 아까는 꺾은 괄호를 쓰라고 했더니 왜 지금 갑자기 동그란 걸 쓰지? 지금 수빈 학생님은 그지? 같은 걸로 보아도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하지. 저 예리하게 저 차이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자료형 변환 혜빈 학생님께서 지금 근접해 가고 계세요. 사실은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는 꺾은 괄호가 맞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는 뭐야? 리스트에 동그란 괄호가 붙은 거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는 우리가 자료 구조형 리스트랑은 다른 거야.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리스트는 함수의 리스트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런 질문 너무너무 좋아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리스트는 지금 보세요, 여러분. 팩트 대기요, 리스트 우주 최강 고려대학교. 지금 약간 이게 슬로건처럼 됐어. 학생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프린트 팩트를 해보시면 자, 꺾은 괄호, 큰 괄호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자료 구조형으로는 꺾은 괄호. 근데 리스트에 동그란 괄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리스트로 만들어줘 라는 함수기 때문에 동그란 괄호가 들어가신 거예요. 이런 질문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양한 내장 함수를 배웠었는데 함수의 구조는 그래요. 함수 이름이 들어가요. 명령, 함수 이름이 들어가요. append, insert, extend, remove 싹 다 이제 함수명이고요. 그 함수명 뒤에는 동그란 괄호가 들어가요. 소괄호.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에 괄호가 붙은 것은 자료 구조형으로서의 리스트가 아니라 리스트로 바꿔줘 라는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질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난리도 아니었죠. 마지막 시간에. 수업 마칠 때쯤 구구단을 어떻게 만들어? 여러분도 아마 그 학생들이 남겨주신 커멘트를 굉장히 재밌게 봤을 텐데 어떤 학생분께서 슬라이도 창에 노가다는 답을 알고 있다라는 커멘트를 남겨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빵 터지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지금 배웠던 것만으로 그리고 아까 커멘트에서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어. 사실 이것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구구단을 해보세요 했을 때 여기 가운데 학생의 두 번째 글 사실 4명의 학생이 커멘트인 건데 1주차 수업에 배운 지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6주차 수업이라서 스스로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구단 출력을 어떻게 해? 라고 생각했는데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걸 간과했던 거예요. 사실은 코딩이라는 게 그래서 재밌어요. 뭐로 가도 우리 글 속담이 뭐지? 뭐로 가도 뭐 산으로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속담 있지 않아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실제로는 같은 도착지, 목적지를 가기에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노가다로 81번을 친다고 해서 나쁠 건 없는 거죠.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럼 이거 어떻게 출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대고려대학교, 우주 최강 고려대학교 학생인데 이것을 노가다로 하는 건 좀 조심히 상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고 여러분들의 1분 1초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은 기계에게 시킬 거야. 그때 쓰는 것이 반복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짝 프리뷰로 저희가 for, range, while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우리가 굳이 그 라인을 81번 복붙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다튀진 않겠지. 복사와 붙여넣기를 토령해서 우리가 81줄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700명의 학생들을 다 성적을 어떻게 일일이 계산해? 할 수 있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을, 그 귀한 시간을 소중히 쓰기 위해서 우린 이것들은 기계에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for 구문은 특정 코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반복문이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정 범위나 객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씩 추출하면서 반복적으로 횟수가 정해진 경우에 적합해요. 조금 이따가 얘들을 살펴보면 무슨 뜻인지 많이 와닿으실 건데 while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조건 속에서 구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그때까지 계속 그냥 반복해야 되는 그것이 while 구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활용법, 문법 구조를 조금 살펴보자면 for 어떤 변수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정 범위를 지정해줘요. 그리고 수행 명령이 그 다음 줄 들어와. 그리고 당연히 for 변수명 in 범위 땡땡 콜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덴트해서 수행 명령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for라는 반복문의 문법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반복의 범위는 문자열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스트링, 튜플, 리스트 뭐 이런 것들로 다 선택할 수도 있고 레인지로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열 기반 반복이래요. for 변수명 똑같은 지금 이 아래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입니다. for I in fact 땡땡 그리고 print I 라는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저희 반복문 구문을 활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위에 fact라는 변수는 지금 무슨 타입이에요? 데이터의 타입, 변수의 타입 중에서 fact는 문자열, 그렇죠. 아,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셨어요. string, 그렇죠. 문자열이에요. 저희가 따옴표로 넣어서 우주 최강 고려대학교라는 문자열 변수를 팩트라고 만들었습니다. 사실이죠. 그러면 이 문자열 변수, 아, 미안. 화면에 출력돼 있었어. 제가 정신이 없어서 밑에 문자열 변수라고 친절하게 답을 알려주고 여러분들께 묻는 그런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자, 이것을 실행하면 근데 어떻게 될까요? 자, 잠시만 여러분. 슬라이드 창에 쓰지 마. 지금 두 명 타이핑 멈추시고요. 타이핑을 하지 마시고 질문 나갑니다. 출석 서베이 1번 질문. 슬라이드 창에 적어주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도 안 되는데 어쨌든 자, 이걸 출력하면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들이 출석 서베이 1번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까먹어서.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구동되는지 이렇게 쓰신 친구분들이 많을 것 같아. 우주 최강 고려대학교. 혹시 그렇게 치신 분들 있으신가요? 손, 자진납세. 그렇게 치신 분들 없어? 아, 지금 손 들어주신 거야? 감사합니다. 귀여워. 그죠? 많은 학생분들께서 이거를 제가 시키면 우주최강 고려대학교 이렇게 써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써져요. 조금 독특하죠? 이게 반복문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때 약간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야. for I in fact라는 우주최강 고려대학교라는 스트링 변수인데 이 스트링 변수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걸 가져와. 우. 그리고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걸 가져와. 주. 그래서 각 반복할 때마다 첫째 글자, 둘째 글자, 셋째 글자, 넷째 글자 이렇게 가져와서 이 스트링이 끝날 때까지 교까지 반복을 합니다. 지금 이게 우주 최강 고려대학교 9번 반복하게 된 거예요. 자, 독특하죠? 그래서 스트링일 때는 그 각 문자열 하나하나를 한 번에 숫자로 활용을 한다. 자, 그러면 이러면 우리 학생들 보통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김태령 학생님께서는 I가 있으니까 뭔가 인덱스라고 생각해서 숫자로 파악해서 9,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찍힐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각 팩트마다 몇 번 이걸 그 팩트라는 문자열에 몇 번을 반복할 수 있니? 그럼 1, 2, 3, 4, 5, 6, 7, 8, 9 왜냐면 I는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가르칠 때마다 학생들이 항상 이 질문해요. 아, 교수님 그럼 왜 그게 굳이 I예요? I가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이거를 A로 바꿔도 상관없어. 이 파라미터 이름을 뭘로 정하는지 상관이 없는데 이때 I라고 하는 것은 그냥 I번째 요소. 그래서 이 I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만약에 리스트면은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라고 쓰는 이유는 예전에 뭐 그 옛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I를 정수로 취급한다 뭐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은 우리가 X, Y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X, 콤마, 뭐 Y 이런 것들을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많이 쓰셨듯이 이것을 그냥 정수로 취급할 때는 I라는 걸 쓰시기도 하는데 근데 I가 아니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한태원 학생님, 프린트 팩트 I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궁금하면 돌려보시면 답은 바로 알 수 있긴 한데요. 요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리스트 기반에서도 반복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리스트를 기반해서 반복할 때는 저희가 좀 전에 스트링에서 했을 때랑 다르게 스트링에서는 그 각각의 문자열에 인덱싱을 할 때 위치 순서대로 나온 거잖아요. 위치 각 순서에 예를 들면은 지금 for i부터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디부터 시작해? 파이썬은 숫자를 셀 때, 자, 두 번째 출석 서베이 질문. 파이썬은 숫자를 셀 때 뭐부터 시작한다? 출석 서베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여러분들 당황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늘 교수님께서 굉장히 저너러스 하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중간고사 전 금요일 아침 9시니까요. 파이썬에서 숫자를 셀 때 몇부터 시작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i번째 요소라고 했을 때 우리가 0,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0 위치, 인덱싱을 할 때 파이썬에서는 0자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i는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우리가 인덱싱에 배웠던 그 위치에 따라서 계속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일 때도 똑같아요. 리스트일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리스트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유, 정의, 진리 1905. 지금 뭘 한 거야? 저희가 위에는 fac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fact를 in fact라고 했던 거고 지금 여기에는 문법을 제가 살짝 변형을 줬어요. for I in 리스트 값을 그냥 줬어.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세요. 아까처럼 하고 싶으면 이거를 무슨 ku라는 변수를 만들고 대입 연산자 그리고 이 꺽쇠를 넣어서 자유정의 진리 1905 그리고 for I in ku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변수명을 넣으셔도 되고 그냥 아예 리스트를 가져오셔도 돼요. 그래서 수행할 문장 지금 여기서는 print i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앞에서는 우, 주, 최, 강 이런 식으로 찍혔으니까 자, 유, 콤마 뭐 콤마는 뺄까요? 콤마랑 따옴표는 빼고 자, 유, 정, 의, 진리, 1905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파이썬은 똑똑해서 얘가 문자열로 들어온 게 아니라 리스트로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질까요? 이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진다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수업을 굉장히 잘 따라오신 거예요. 이렇게 지키는 거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냥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외우시지 않으시고요. 그냥 반복을 시키면 이 i라고 하는 특정 랜덤한 값을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요소들을 출력해 주는구나. 불러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i가 계속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for 0 그러면 여기서 0을 찾는 거야. 0이라는 위치에 자유가 있구나. 프린트 알 때 이때는 0번째에 있는 자유 값을 출력합니다. 근데 반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다음번에는 i가 1로 업데이트가 돼요. 1로 업데이트가 됐을 때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요소 정의네. 프린트 i라고 하면 같은 프린트 i인데 다른 것들을 계속 랜덤에서 들어와서 바뀌게 되는 거고 더 이상 새로이 출력할 게 없을 때 요 전체 구문은 종료가 됩니다. 탈출을 하게 돼요. 프로그램에서. 자, 요 정도 괜찮을까요? 자, 응용 나갑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주목.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 우리가? 우주최강 고려대학교 스트링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위치에 있는 값들을 출력한다. 그리고 지금은 리스트를 직접 받아서 리스트에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없을 때까지 요소를 받아서 출력을 하고 엑싯을 한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 요거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으면 슬라이드 창에 외쳐주실까요? 뭐라고 출력이 될까요?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그냥 for 구문은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와, 이렇게 지금, 좋아. 이거 정말 좋아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아무것도 출력 안 될 것 같아. 왜? 그럴 수도 있지. 뭔가 아이는 아까 거랑 구문이 다르잖아. 교수님이 오류를 자정진 1구는 절대 나올 수가, 자정진 1구도 웃기다. 여러분들이 되게 상상력을 엄청나게 발휘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안 재밌어. 금요일 아침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일주일 내내 가장 많이 웃는 시간이 이 수업 시간이에요. 너무 웃겨요, 여러분들. 자, 사실은 여러분들 정답은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왜냐면 지금 가은 학생님이 올려주시고 아까 다른 학생님도 많이들 지금 슬아님 그리고 누가 또 이렇게 썼지? 태원님 있으신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왠지 이 팩트를 I로 불러왔던 것과 그 전의 실습과 두 번째 실습을 합쳐서 만든 구문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께서는 이게 왠지 앞에 것처럼 4번을 반복하는 건 알겠어. 이 I가 리스트에 있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즉 0에서 세 번째 자리까지 4번을 반복하는 건 확실한데 프린트 팩트라고 돼 있어.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팩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소를 출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주 최강이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면 프린트 I라고 됐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 화면에서. 그랬으면 사실은 위에 팩트를 무시합니다. 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시킨 건 뭐예요? 우리가 파이썬에게 팩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줘 라는 걸 시킨 거야. 근데 이 팩트라는 변수는 스트링 변수예요. 우주 최강 고려대학교. 근데 두 번째 구문에서 반복문을 씁니다. 근데 이 반복문에서는 I라는 매개 변수가 들어와요. 이 I라는 변수는 리스트에 있는 자유, 정의, 진리, 1905 네 가지의 요소가 있는 리스트를 받아요. 그랬을 때 그냥 프린트 I를 하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아. 내가 위에 팩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프린트 팩트를 하게 되면 4번만큼 팩트라는 변수를 반복 출력해줘. 그래서 사실 여기 지유 학생님, 영재님, 연수님, 그리고 형우님, 형유님 이 친구들이 말씀해준 게 맞아. 지금 태준 학생님은 3번을 찍으셨는데 실제로는 4번이 출력이 되죠. 왜? 리스트, 우리가 부여한 리스트에 요소값이 4개야. 그럼 이 I는 그 리스트에 있는 요소 값만큼 받아요. 만약에 리스트 I라고 하고 뒤에 in, 우주최강 고려대학교를 찍었으면 9개의 요소가 있는 게 나왔으면 저희가 그냥 9번을 반복하게 돼요. 혹시 이 안에 자유정의 진리 3개만 넣었으면은 지금 태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번만 팩트를 반복할 거야. 근데 프린트 팩트니까 그냥 우주최강 고려대학교를 4번 출력하게 되는 게 이 반복문입니다. 자, 괜찮아 여기까지? 정신이 되게 없으시죠? 지금 잠 깬 지 몇 시간 되셨어요? 들여쓰기를 안 하면 우주최강 한 번만 반복되죠. 들여쓰기를 안 하면 근데 오류가 나요. 들여쓰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왜 오류가 날까? for 구문 제일 끝에 콜론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줄에 내가 실행 명령이 들어갈 거야 라는 거를 파이썬에게 시그널을 보낸 거야. 근데 들여쓰기를 안 해버리면 내가 받아야 되는 실행 명령 어딨지? 라고 해서 실제로는 여기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지금까지 for를 굉장히 잘 따라오시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몇 가지 연습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때? 이것을 실행하면 뭐가 뜰까요? 자, 같이 구문을 한번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 아, 미안해. 죄송합니다. str. 아, 제가 자꾸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여러분들 되게 편해지고, 어제 제가 동문과 학생들을 서관에서 만났는데, 막 동문과 학생들이 막 엄청 반가워해 주시면서,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그렇다고 저한테 갑자기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 여러분들을 실제로 못 만났잖아요. 뭐, 1주차, 2주차에 저희가 몇백 명 학생들을 대면으로 만나긴 했었는데, 많이 못 봤는데도 엄청 이제 친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가 말을 놓는 이 실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딴소리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에 집중해 주셔가지고 답을 출력하고 있어요. 그치? 요게 이제 눈에 보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for 구문은 다 익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str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str이라는 변수는 string 변수예요. 왜? 우리가 곱하기 기호를 넣었지만 옆에 따옴표를 넣어서 이거는 문자야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for 구문을 불러옵니다. for 구문을 쓸 건데 i에 대해서 in, 리스트를 준 거죠. 1, 2, 3, 4, 5. 즉 5번을 반복해 라고 한 거죠. 근데 재밌게도 여기가 string에다가 곱하기 i 해줬어. i는 0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실제로 곱해지는 거, 좋은 질문이야. 지금 헷갈릴 수 있어. 어디 갔지? 여러분들 타이핑 스탑? 그 질문 놓쳤어. 다정학생님, 좋은 질문 해줬어. 지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교수님, 아까 i는 0번째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별은 0을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지 않아? 근데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i는 0번째 위치에 있는 1을 소환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i는 0번째 위치에 있는 1을 소환해서 i를 곱해라고 하면 0을 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을 곱해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숫자를 2, 4, 6, 8, 10 이렇게 넣었으면 별이 2개, 4개, 6개, 8개, 10개 이렇게 뜰 겁니다. 즉 안에 그 위치에 있는 인티저, 정수값을 불러와서 그걸 그대로 곱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밌게도 우리가 곱하기 연산자를 실제로 써서 이 프린트 안에 있는 곱하기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가 맞아요. 근데 스트링을 곱해준 거죠. 그리고 스트링을 몇 번 반복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고대 이렇게 고대 곱하기 3하면 고대가 3번 출력된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것을 반복문을 통해서 고대를 혹은 별을 2번 곱해, 3번 곱해, 4번 곱해, 5배 곱해가 아니라 3줄로 저희들이 간단하게 작동을 만들어 봤습니다. 구문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 해주고 새로운 저희가 범위를 정해주는 지금까지 범위를 문자열로 바거나 변수로 바거나 혹은 리스트로 바거나 for 구문을 활용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반복 횟수를 정해줄 수도 있어요. 훨씬 쉽지. for i의 range 10이야. 자, 이거는 그럼 뭐가 반복될까? 지금 다정 학생님이 좀 전에 해주셨던 신다정 학생님이 해주셨던 그 질문과도 연동이 돼요. for i range 10이야. 그러면 뭐가 출력될까? 타이핑하지 마. 잠깐만. 저희 친구들께서 굉장히 급하게 타이핑 멈추시고, 아이쿠, 벌써 떴네. 조지현 학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출석 서베이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괜찮아. 그러면, 저희 조지현 학생님께서 지금 답을 적어주셨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이때 아까 다정 학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0부터 출력이 됩니다. 왜? for i의 range 10이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 0에서 9까지 10번을 반복해줘 라는 구문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출석 서베이 3번 안 나갔습니다. 출석 서베이 3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range 구문은 이렇게 활용이 되셔요. 보통 이렇게 쓰는데, range는 for 변수명 in range에 우리가 아까 근데 교수님 range에 10이라며. 근데 이거는 뭔 뜻이에요? range의 원래 문법은 시작값, 마지막값,
증가값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10번을 그냥 반복되게 구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시작의 범위값을 앞에 줘야 되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0부터 10번 반복. 마지막 값이 지정돼 있으면은 우리가 10번을 반복하라 그러면 9까지 하는 거죠. 증가값은 우리가 지금 보시는 거는 다 우리가 1만큼 증가하는 거잖아요. 밝혀져 있지 않으면 일식 감소, 일식 증가.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증가값 위치에 있는 값만큼 띄어쓰기를 하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등등을 합니다. 자,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for 변수 in range 이렇게 돼 있으면은 레인지 1부터 5까지는 1, 2, 3, 4 이렇게 돼. 왜? 시작값이 1이라고 지정을 해줬으니까. 레인지 0에서 5 같이 5까지인데 어떻게 해? 0, 1, 2, 3, 4 괜찮으실까요? 차이를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for i in range 10을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여러분들이 타이핑해 주셨던 0부터 9까지 출력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1에서 10까지 하면 그냥 1부터 9까지. 그리고 여기는 증가치가 1이 생략돼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요거 응용 들어가 볼게요.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에 지금 살짝 여러분 주목하실게요. 이게 이제 새로운 것들이 조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 우리가 sum에다가는 0을 넣어줄 거야. 그리고 반복을 시킬 건데 이 반복할 때마다 이 레인지에 있는 값만큼 우리가 반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1까지야. 그리고 증가값은 2야. 그리고 sum은 우리가 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할 거야. 어떻게? 원래 0에 sum에 0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값에 계속 반복되는 이 값들을 더해줄 거야. 오, 증차 수열 맞습니다. 1001이 아니라 101까지. 태원님, 그죠? 오타. 그래서 sum을 하면 우리가 1부터 100까지 홀수의 합을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끝? 사실 1001까지도 할 수 있어. 그냥 1부터 1001까지 2 하면은 1부터 1000까지 홀수의 합 구하기. 10,000도 할 수 있고 100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에서 100만까지의 홀수의 합을 구하려면 여러분의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손으로 구하면. 계산기가 이거 할 수 있나? 계산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다소 거친 표현이 자꾸 등장해서 죄송해요. 편해지다 보니. 죽기 전까지. 100만 개 죽기 전까지 할까? 제가 봤을 때 한 10시간? 100만은 10시간 모자라나?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니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컴퓨터는 바로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파이썬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로 들어가시게 되거나 그러면 이런 단순 반복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구동을 시켜놓고 딴짓을 하다가 칼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난 시간 저희들 상상력을 자극했던 구구단 2단 출력하기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잠시 치지마 월급 루팡이 되실 수 있죠. 그러면 파이썬 돌려놓고 땡자땡자 일을 하시는 거니까. 출석 서버에 3번 나갑니다. 9구단 2단 출력하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딱 생각해도 교수님 for 구문은 땡땡하고 줄을 띄어서 인덴트 해야 되는데요. 괜찮아. 그냥 한 줄로 쭉 붙여 써주셔도 됩니다. for 구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2단 출력을 시킬 건지 출석 서버에 3번에 적어주세요. 2에서 우리 2는 2, 2는 4, 236, 248 이거 배우셨죠? 기억도 잘 안 날래. 250, 야 이걸 왜 외웠을까? 근데 사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유학할 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친구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한국 친구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 근데 제 미국인 친구들이랑 놀다가 보니까 애들이 구구단을 안 외웠더라고요. 근데 우린 암산이 진짜 빠르잖아요. 그래서 26, 12 빨리 안 튀어나오나? 74, 28 우린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열심히 외워서 한국 사람들이 수학을 진짜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미국 친구들도 따라서 구구단을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구구단을 외우는 나라가 많진 않더라고요. 자, 출석 서베이 다들 되셨을까요? 자, 그럼 출석 서베이에 많은 친구들이 쓰셨을 텐데 몇 번만 샤우팅으로 슬라이더 창에 찍어주세요. 여러분이 쓰신 거.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보죠. 맞아요, 맞아요. Q3인데 슬라이더 창에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셨는지 보려고. 지금 요까지는 다 맞게 했어. for i에 그리고 레인지를 주는 것도 맞아. 1부터 10까지 해주는 거 맞아. 왜냐면은 1은 2, 그래서 0부터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for i에 레인지 10 이렇게 해버리면은 0부터 9. 근데 9. 오, 맞아. 이렇게 해도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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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네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하셨어. 지금 자, 이제 그만. 왜냐면 내려가 버리면 제가 이걸 슬라이딩을 밑으로 한참 내려 스크롤링을 밑에 해야 돼서. 지금 영선님께서 올려주신 방식도 좋아요. 레인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9번을 반복하는데 거기 있는 거 불러드릴 테니까. 지금 프린트 2 곱하기 I 이렇게 하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 지금 여러분들도 슬라이더 창에 보이세요? 레인지를 1, 2, 3, 4, 5, 6, 7, 8, 9 해놓고 프린트 2 곱하기 I 이러면 뭐가 출력이 되지? 정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영재님. 2, 4, 6, 8, 10, 12, 14, 16, 18. 왜냐면은 계산값만 알려줘. 근데 구구단 표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1은 2, 2, 4 이게 다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에 지금 아까 전에 보여준 거는 콤마하고 지금 제일 마지막 파트만 하신 거예요. I 곱하기 2. 그럼 2단이지. 그리고 사실 이걸 뒤 거 생각하면은 2 곱하기 i를 하는 게 맞아. 3회로 바꾸고 3 곱하기 i 이렇게 바꿀 거잖아요. 근데 2단이니까 상관없어서 제가. 그리고 어느 순서에 곱해지든지도 상관없고. 그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for i 레인지에 1, 2, 3, 4, 5, 6, 7, 8, 9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앞에를 2 곱하기는 그냥 붙여주고 콤마 i 계속 바뀌어주고 이꼴도 들어가야 되고 는 결과값. 되게 신기하죠?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는 게 제 진짜 매 수업 시간 끝날 때마다 엄청나게 감동을 받거든요. 자, 다음 슬라이드. 지난 시간에 이미 저희가 반복문을 맛보기로, 프리뷰로 살짝 보여드렸는데 구구단 하기를 저희가 계속 연습했잖아요.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저희 학생분께서 지난 시간 수업 듣고 그 커멘트 창에 남겨주신 건데 이렇게 파이썬을 처음 해보신대. 아예 해본 적도 없어. 근데 반복문을 인터넷에 지금 검색을 조금 해봐가지고 구구단이 나오게 만들어봤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전 이걸 보는 순간 감동의 눈물이 살짝 과장이지만 너무 전 재밌어요 이런 게. 자, 어떻게 해주셨는지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A는 우선 1을 넣어줘. 그리고 B라는 값은 0을 줘. 우리가 아까 썸을 만든 거랑 똑같지. 그리고 GGD, 구구단이란 변수로 너무 웃겼어요. 구구단을 만들어줍니다. GGD를 하나 만들어. GGD는 또 배운 거 깨알같이 활용해요. A는 인트로 받고 B도 인트로 받았어. 너무 귀엽지 않아? I love it. 그리고 for I, 반복문도 쓸 거야. 그리고 레인지는 10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if문까지 활용합니다. 배운 걸 그냥 다 넣은 거예요. I love it. 진짜 너무 adorable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B가 0보다 작으면, B가 8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B 이꼴 B는 int B에다가 1을 계속 더해주면서 반복을 시킨 거야.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구구단이 찍힐까? 자, 여러분들 이걸 읽고 그냥 슬라이드 창에다가 샤우팅 해주세요. 이거 실행하면 구구단이 찍힐까요? Yes or no? 찍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No. 찍힐 것 같아요. Yes, 현정님. 주한님도 yes. 안 되니까 코멘트를. 역시 달리는 신은경 위에 날아가는 태원님이 계셨습니다.
안 되니까 물어봤겠지, 제가. 되면 굳이 제가 뭐를 가져왔겠어요. 벌써 돌려보셨어요, 가연님? 아, 가연님. 와, 그새 이걸 쳐보신 거예요. 대단하다. 엄청 빠르신데요, 타이핑 속도가. Your nest? 괜찮아, 괜찮아. 사실은 안 돼. 안 되니까 가져온 거야, 제가. 너무 좋은 예라서 가져왔어요. 왜 안 되지? 지금 우리 가연님께서 찍어주신 것처럼 파이썬에다가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타이핑을 해보시면 2에서 멈춰. 왜 그러지? 이제 여러분들 퍼즐은 이거야. 안 되는 건 오케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1은 2에서 멈춰버렸어. 그럴듯하게 되다가 왜 안 됐을까? 자, 요런 것들을 파악하다 보면은 약간 셜록처럼 저희가 탐정놀이를 하는 거지. 이 코드 왜 이렇게 출력됐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파이썬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너무 귀엽게 우리가 GGD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GGD는 아무것도 안 해. 왜? 여러분 이 GGD 변수가 아까 팩트 변수가 우주최강 고려대학교는 활용을 중간에 하잖아요. 왜냐면 프린트 괄호 열고 팩트. 근데 여기 보면은 for 구문 밑으로 GGD를 한 번도 소환을 안 해. 그러면 이 GGD는 아무 영향을 안 미쳐요. 우선 그것까지 이해가 되지?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바로 그냥 탈출이 돼버리는 거야. else까지 갈 틈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그냥 2는 2까지 프린트를 하고 그냥 끝. 2는 2, 2는 4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루프를 어디다 걸어두셔야 되는지 생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학생님께서 너무너무 잘해주신 게 실명을 막 걸어놓고 싶은 욕망이 부글부글 끓는데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이렇게 실수를 해보니까 오늘 배웠던 for 구문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요 깨알같이 진짜 막 into도 쓰고 if도 쓰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응용 하나만 하고 잠시 쉬어갈게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뭐지? 예를 들면 이거야. 나는 3단을 원해. 나는 9구단 7단을 원해. 이러는 거 할 수 있나 우리가? 사용자가 원하는 9구단 출력 못한다 한다. Yes or no. 할 수 있다. Yes, I can. No, I cannot. 샤우팅 해주세요. 잠깐만, 뭐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잠시만요. Yes, I can. Yes, I can. 감사합니다. Yes, you can.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들어갈게요. 어떤 함수를 써야 되지? input, 형우님, 그렇지, 태연님, 영선님, input 좋습니다. input 함수를 우리가 섞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99라는 변수를 만들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 학생님의 GGD에서 영감을 얻어서 99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 99는 int로 바꿀 거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input을 받을 거예요. 몇 단을 출력할까요? 라고 사용자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몇 단을 출력하면 이 99라는 변수를 받아서 i에 7단 자리에 99를 넣으면 우리가 그렇게 출력이 되게 바꿀 수가 있어. 괜찮으실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yes, I can, yes, I can, 요걸 외치셨던 yes, yes, yes. 이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는 뭉클해요. 저희가 처음에 파이썬을 진짜 실제로는 3강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강 때 처음으로 파이썬을 짜보기 시작했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구구단을 출력할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7주 만에, 7주도 아니지. 실제로 4주 만에 사용자가 원하는 구구단을 출력하는 코드를 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는 이제는 딱 화면을 보면은 그치, 이 정도는 짤 수 있지.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바꿀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for 구문까지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잠시 배웠던 것을 상기시켜 보고 놀다가 저희가 15분을 쉬고 10시 20분에 while
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 쉬는 시간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저희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실습 퀴즈 말고 실습 퀴즈를 다 풀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만들어둔 거라서 그거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막 여러분들께서 그 중간중간에 오픈 채팅방에서 서로 막 공부하는 거 공유하는 것도 너무 보기 좋고, 그리고 막 지난 수업 영상 올려두는데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여러분들께서 막 복습하고 막 그러시면 왜 이렇게 막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반복문에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는 파이썬 문법의 양대 산맥이 조건문과 반복문이다. 그런데 그 반복문의 두 가지는 for랑 while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사실 for가 제일 많이 쓰이긴 하고요. 근데 while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건이고 실행 명령이야. 무슨 뜻인고 하니 횟수를 정해주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가 충족이 돼야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while을 활용합니다. 예를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2단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i는 range 2에서 10까지, 그리고 이렇게 구구단을 출력했을 때 줄띄우기를 하려고 중간에 빈 따옴표를 넣을 수 있다. 뭐 똑같이 그래서 i 포그문을 썼을 때는 2부터 10까지 1만큼 증가하면서 반복을 해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while 구문을 활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count라는 변수를 만들 거야. 0에서 시작할게. 근데 그 count 변수는 count가 10보다 작을 때까지만 해주면 돼. 그럼 어떻게 해? print count. 아까 i를 출력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count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썼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count, while count가 10보다 작을 때, 그리고 그럴 때마다 count를 출력을 해줘. 그러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출력이 돼서 9까지 출력이 돼요. 왜냐면은 count가 0보다 작을 때. 근데 count가 하나 더 더해져서 count가 10이 되면 어떻게 돼? 그럼 바로 exit, 탈출하시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탈출하게 되시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count 플러스 1을 들여 써버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오류가 나죠. 어떤 식으로 오류가 날까요? 그렇지, 무한 반복이 돼요. 그래서 while에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그걸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무한 루프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지금 count를 print랑 같이 인덴테이션을 해서 쓴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번 출력을 하고 나서는 그 count 값도 1씩 더해줘서 올려줄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박스처럼 지금 밑줄 긋은 게 인덴테이션이 앞으로 들어가 있어 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이 오른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count가 0이잖아? 그러면 while count가 0일 때 print count를 할 거야. 근데 그 인덴테이션 없이 앞으로 들어가 버리면 count 값은 업데이트가 되기도 전에 그 앞에서 계속 무한 루프를 돌게 되는 거죠. while과 for를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조건식 자체는 범위 지정입니다. for,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 시간에 살펴본 건 while은 논리 설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를 보면은 for i in range 10 이랬을 때는 앞에 0부터 시작해가 삭제된 거고 1만큼 증가돼, 증가값이 삭제된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그랬을 때 for i in range 10 그리고 print i라면 0부터 9까지 출력이 되겠죠. count 똑같이 while을 써서 count 10보다 작아? 그랬을 때 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사실 0부터 9까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탈출 조건은 주어진 범위를 벗어날 때 탈출 조건이 돼요. 그리고 조건은 자동적으로 갱신되고 while 같은 경우는 조건도 직접 설정해 줄 수가 있어.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는 for는 기본적으로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while은 계속 그 논리 연산자에 귀속이 돼 있어. if와 비슷한 느낌의 반복문이에요. 맞아요. 그런 느낌 좋아. 저희 문과생이라서. 무슨 과세요, 강민 학생님은? 영문과? 찍어갔어, 그냥. 타이핑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문학과 역시 운치 있는 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잠시만 출석 서베이 4번 나갈게요. 지금 완전 700명이 모니터 앞으로 바짝 붙어 앉은 소리가 들린 것 같아. 자, 출석 서베이 4번에 for 혹은 while 적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과제, 5번이야? 출석 서베이 4번 나갑니다. 지금 for 혹은 while, vs while을 제가 화면 적어놨는데 첫 번째 과제 태스크는 수강 인원이 정해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학생의 성적 처리야. 우리가 지금 for 혹은 while. 혹시 친구들 자기 답 한번 샤우팅 해주실까요? 출석 인원이 정해진 소프트웨어 학생 처리를 할 때는 for 구문을 쓸까 while 구문을 쓸까? for를 while도 쓸 것 같고 for도 쓸 것 같고. 자, 영선님 왜 while을 쓸 것 같나요? 소은님, 자, while을 쓸 것 같다고 하신 친구들은 그 러직을 좀 알려주세요. theory. for를 쓰는 게 좀 더 가벼울 것 같다. 지금 여러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for하고 물음표. 왜 while을 썼는지 안 말해주시나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답이 틀리고 맞고는 없어. 솔직히 말하면 두 개 다 for를 써도 되고 while을 써도 돼. 100명 찾을 때까지. 두 번째 거는 while. 죄송해요. 진짜 빵 터져서 나. 영선님 while 왜 썼냐고 물어보니까 방금 while을 배워서 while을 써보고 싶은데.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웃긴데. 나영주교님 영어로 번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상관은 크게 없어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같은 일을 할 때 for 구문으로 쓸 수도 있고 while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660번 반복해, 이걸 700번 반복해, 이런 것들은 for 구문이 아까 다영 학생님이었나요? 훨씬 가벼워요. 그냥 심플해요. while 같은 경우는 지금 24번 고대생을 저희가 그때 선물 주기 조건문에서 배웠었죠. 선물 주기를 할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는 1000명한테 물어봐야지 이사학번을 찾을지 아니면 500명한테 물어봐야지 이사학번을 찾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는 조건을 논리 연산자를 주게 되는 겁니다. for와 while은 실제로는 for는 몇 번을 반복해라. while은 언제까지, 어떤 노직이 향상될 때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걸 만들고 싶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왜 자꾸 이렇게 유치한 예제들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슬라이드는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주 최강 고려대학교를 무한 반복하고 싶어. 무한 반복 루프 어떻게 쓰면 될까요? while을 쓸 것 같아. 왜냐면은 for를 쓰면은 왜냐면 무한 반복인데 어떻게 for를 쓰지? while을 하고 디레스지 하자 말. 아까 카운트한 것처럼. 그치. 형우님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실수처럼 하면 되는 거죠. 무한 반복을 할 때는 사실 while을 쓰는 게 좋아요. 자, while 어떻게 쓸까? while에서 무한 반복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거예요. for 한 다음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도록 절대 조건이 되지 않거나 항상 참인 값을 넣으면 돼. 충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while을 쓰고 대문자 true, true죠. 그러면 그 논리적으로 그냥 하라는 뜻이야. go. 콜론 찍고 프린트 우주 최강 고려대학교. while true. 감사합니다. 지금 가연 학생님께서 하신 말.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지금 while에서 i는 1보다 작은데 프린트 이것도 마찬가지지. 왜냐면 지금 i를 업데이트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i는 계속 0이야. 아까 우리가 카운트를 업데이트를 안 해줬을 때는 그냥 카운트가 무한반복되잖아요. 똑같이 while i를 그냥 어떤 참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준 다음에 업데이트를 안 시키는 거야. 그러면 무한반복. 그래서 제가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우주 최강 고려대학교라는 팩트를 무한반복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 코딩이, 그죠? 1부터 10까지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시겠어요? 반복이야.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10번 반복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죠. for를 쓸 거야. 1부터 10까지 for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for를 써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지. while을 쓰고 싶으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막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while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답이 다 맞아요. 왜냐면은 for 써도 되고 while 써도 돼요. 이런 것들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래서 while을 먼저 써보면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야. 합이 들어가는 변수 공간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변수는 sum이라고 부를 거고 시작은 0이야.
그리고 넘버라고 업데이트가 되는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거 변수 하나 만들 거예요. num이라는 변수가 10보다 작을 땐 우리가 sum에다가 num을 더해줘. 지금 제가 플러스 이퀄을 썼는데 이거는 뭐다? sum equal sum 플러스 num. 요거를 축약해서 sum 플러스 equal nu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um은 역시 마찬가지로 num equal 할 때마다 일씩 업데이트가. 이 인덴테이션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이 같은 프로그램 안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해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 또 무한 루프가 돌겠지. 이렇게 썸을 출력해 주시면은 이렇게 55 숫자가 더해집니다. 근데 많은 여러분들께서 저는 for를 쓸래요. 괜찮아. for를 써도 돼요. 당연히 상호 보완 가능해. 그래서 for를 썼을 때는 구문이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썸을 썼을 때 썸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i라는 이 파라미터가 직접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while에서는 num이 필요했지만 for에서는 num이라는 다른 변수가 필요 없어. 보이시나요? while에서는 총합값을 더할 공간과 업데이트될 점수 공간이 들어갔었어야 돼. 근데 for 구문에서는 업데이트되는 점수 공간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i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값들을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니까. 이제 딱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시죠? for는 그래서 아까 카운팅 베이스라고 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횟수와 반복이 있는 거야. 근데 while 같은 경우에는 카운팅 개념 자체가 없어요. 두 개의 성격을 잘 활용하면 어떤 문제를 풀 때 for를 써도 되고 while을 써도 되고 단순히 그냥 카운트를 하면 무조건 for 이런 건 아니에요. 코딩이 재밌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정답이라고 할 게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면 코드에 우리 모범 정답이라는 게 존재해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99 우리 학생님이 예로 올려준 GGD 그 변수가 거기 안 쓰는데 거기 썼다고 틀린 건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뭐 내 맘이지 뭐. 지금 여기에다고 sum equal 0, num equal 1, 밑에다 fact equal 우주체감 고려대학교를 넣어서 구문을 짰다고 해서 틀린 건가? 아니거든요. 상관은 없어요. 다만 파이썬이 귀찮아하겠지. 이거 왜 만들어? 내가 쓸 것도 아닌데. 이렇게 파이썬은 생각은 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의인화를 하는 게 좀 웃기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학생의 예를 제가 가져왔을 때 그 친구가 if를 사용했잖아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반복문과 조건문을 같이 합칠 수도 있어. 거의 트랜스포머지. 잠시만 이거 캡처해놔야 돼. 백수빈 학우님 감사합니다. 괄호 안에 넣는 수를 말합니다. 파라미터. 백수빈 학우님은 아마 배우셨었나 봐요. 제가 오늘 파라미터를 끝물에 이야기할게요. 제가 일부러 던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라고. 제가 웬만하면 떡밥을 살짝 깔아주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를 깔거나 조금 후반부에 나올 걸 깔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어. 이런 패닉이 없으려고 제가 일부러 쓴 겁니다. 자, 그러면 9구단을 반복문으로 2단에서 9단까지 출력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지금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출석 섭외 한 칸 더 남았죠? 5번 질문까지 있을 텐데 출석 섭외 질문 5번째 나갑니다. 마지막 질문. 그 반복의 반복으로 2단에서 9단까지를 출력하는 걸 만들면 코드를 몇 줄로 짤 수 있을까? 우리가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81번 쳐줘야 돼. 막 노가다로 해야 돼. 그랬는데 만약에 이거를 반복의 반복을 만들어서 9단까지 출력하면 몇 줄로 줄일 수 있을까요? 지신다인구나 응용 수업에서 배웠어. 8줄, 4줄. 혹시 슬라이드 보셨나요, 영재님? 자, 실제로 우리가 for 구문을 아까 2단 만들기 한 번 했었죠. 2단 만들기 for 구문을 했을 때 2는 2, 2는 4. 기억나실까요? 자, 이걸 봤었어요. 지금 물론 이거 사용자가 원하는 9구단 출력이니까 끝에 2줄만 9구단 출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반복의 반복을 활용해서 만들자면 이렇게 저희들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뭐가 들어간 거야 지금? i도 반복을 시키고 j도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1은 2, 2는 2, 2는 4, 2, 4분 6, 2, 4, 8 두 번째 숫자도 바뀌어야 되고 9, 9 단위니까 앞에 보면은 세 번째 숫자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봐도 변수가 2개가 필요해. 그거를 i, j, a, b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2가지 변하는 숫자를 싹 다 반복문을 활용해서 9구단을 4줄 만에 출력하죠. 뭐가 일이 짧은 거죠. 그죠? 이래서 코딩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가 원래 데이터 사이언스 소시올로지 가르칠 때는 이틀 만에
R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문법을 친절하게 가르쳐준 역사가 없어, 내가 진짜. 애들아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그 친구들 R 가르칠 때는 좀 차근차근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문법의 기본기를 알고 나면 사실은 진짜 간단해요. 다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와, 내가 이래서 파이썬을 배웠구나, 진짜 절감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을 모르면 나중에 오류가 났을 때 패닉이 오거든요. 반복문은 아까 전에 while 우리가 우주최강 고려대학교를 무한반복을 시킬 수도 있고, 논리를 충족이 안 되면 100명을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중강에서 제가 100명을 찾아서 선물을 주고 싶어, 이사학번.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중간고사 끝난 주 일요일 저녁 9시 중앙광장에서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찾는 활동을 계속해야 돼. 못 찾을 테니까 100명을? 찾을 수 있으려나? 그랬을 때 브레이크라고 하면 반복을 논리적으로 종료하는 이 멈춤, 탈출 기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방탈출이랑 비슷해요. 브레이크 구문은 반복을 하다가 논리적으로 여기서는 멈춰도 돼, 이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for 구문에서는 그냥 1, 2, 3, 4, 5 하면 브레이크를 주면 5에서 나가주고요. while에서도 i가 5번째가 되면 그냥 나가도 돼. 지금 보시면 조건문이 인베드 된 거예요. 반복문에다가 조건문을 저희가 함께 넣어놨죠. 그리고 나서 이게 5가 되면 탈출을 해. 그죠? 저 여러분들께서 지금 9구단 4줄 만에 출력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죠? 지난주에 저희가 81줄 노가다 생각했었는데 4줄로 줄어듭니다. 정말 이래서 파이썬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칼퇴할 수 있고, 사실 월급 루팡이 되면 안 되겠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브레이크는 그냥 논리적으로 탈출하는 구간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if else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어. 자, 이거 어떻게 출력될까요? 어떻게 출력될지 우리 샤우팅 한번 해주실까요? 뭔 소리야. 앞에서는 for I in range 5. 그래서 print I 하면 이제 뭐가 나올지 알지? 0, 1, 2, 3, 4. 이렇게 딱 5개가 출력된 건 알아. 그렇지, 형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끝날 때 종료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종료되었습니다. 탈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엑시트할 때 보통은 아무 말도 안 적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종료되었습니다라고 프린트를 하고 엑시트를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진짜로 코딩이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만 그래?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도 짤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짰을 때 어떻게 출력이 될까? 자, 볼게요. for 구문을 썼습니다. i가 range 5야. 그러면 0, 1, 2, 3, 4예요. 근데 i가 4번일 때 어떻게 돼? 나가버려. 그러면 else가 출력이 될까 안 될까? shouting? yes or no. else가 원래는 쓸 수 있거든요. no, 그렇지. 왜? 4번일 때 지금 break, 방탈출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러면 5번까지 안 가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break일 때는 그 밑에 줄까지 else까지 가지 않고 튕겨나가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반복문과 조건문, 그 논리 연산자, 기타 등등을 다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뭐 되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지만 코드를 짜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어때요? 이거 나만 좋아해? 저는 고대 입학했을 때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FM도 적응이 안 되지. FM도 적응이 안 되는데, 익실렌트 체이오 카시카시 코시코,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데 수백 명이 이걸 외치고 있고, 9년 전에 갔더니 막 몇만 명이 이걸 외치고 있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뭐야? 아무도 이 뜻을 몰라. 이 뜻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학자들 이름? 되문호. 맞아. 위인들 이름에서 기인한 거라는 소문이 있어. 칼마시가 칼막스. 세계 혁명가 고대 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셨네. 저는 입학해서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하니까 막 이거를 진짜 몇만 명에서 떼창을 하는데, 뭐지? 우리 왜 이러고 있지?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 설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근데 어쨌든, 자, 우리 고려대학교 교호죠. 이걸 외쳐요. 익스렌트 체육, 카시카시코시코, 칼마시케시케시 고려대학, 칼마시케시케시 고려대학. 이건데, 지금 제가 몇 번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여기 가끔씩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빌 받으면 이거 무한반복하잖아요. 칼마시케시케시 고려대학. 도돌이표 하지 않아? 우리만 그래? 요즘 애들은 안 하시나요? 저희 때는 막 술 먹고 진짜 이걸 하면 왜 이걸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도 안 되는데, 참사리길에서 무한 반복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
i가 업데이트를 돼서 몇 번 출력? 칼마시 캐시 고려돼야 몇 번 출력될까요? 그지. i가 4보다 같거나 작아. 그러니까 4번. i가 0부터 출발하지 않고 1부터 출발했어.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되게 잘 읽으시는 거지.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 칼마시 캐시 고려대학이 4번 출력됩니다. 술을 많이 안 마신 거죠. 1차에서 지금 외치는 교후입니다. 이러면 어떨까? 지금 4번, 5번 살짝 헷갈리셨던 친구들이 결국 업데이트를 어디에서 시키느냐가 중요해요. 왼쪽 장에서는 지금 브레이크를 하고 나서 더해요. 오른쪽에서는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해요. 이 브레이크 방탈출 시그널을 보통 프로그램이라는 게 내가 3번째 줄에서 뭐가 만족이 되면 여러분 저희 그거 기억나요? 유튜브 버튼 주는 거. 제가 구독자가 200명인데 아니야 200만 명인데 골드 버튼에서 멈출 수가 있어. 다이아몬드를 안 주고. 왜? 순서에 따라서 그게 조건을 만족시키기 쉬운 게 위에 있을 때 조건이 더 까다로운 걸 밑에다 두면 이번 조건을 만족하면 그대로 엑싯을 한다. 그대로 방을 탈출한다.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위에다 올려서 순서대로 탈출을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 비슷해요. 지금도 여기다 탈출 기호를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실행 횟수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브레이크를 하고 나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근데 여기는 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시키기 때문에 똑같은 코드처럼, 그러니까 뭐 비슷한 코드처럼 보이지만 업데이트가 어디 들어나 가냐에 따라서 엑싯 할 때까지의 출력 횟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도 이해했으면 오늘 뭐 수업은 충분히 잘 따라오신 겁니다. 그리고 외우실 필요 없으세요. 이거 외워가지고 막 이거 몇 번이 나올까요? 뭐 이런 거 출력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이걸 코드를 가리면서 몇 번 출력될까? 오른쪽은 몇 번 출력될까? 그런 퀴즈 안 내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복문에는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for 그리고 while. for는 횟수를 중심으로 몇 번이 중요한 거고 while은 논리 조건을 중심으로 while true 땡땡 프린트 우주 최강 하면은 저희가 무한 루프도 만들 수 있고 그거를 탈출할 수 있는 기능이 break였다. 그리고 for를 씹는 것도 가능하고 for에 혹은 while과 if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는 거의 모든 트랜스포머 형식을 여러분들께서 다 다룰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배웠으면 진짜로 그냥 기본 파이썬 문법은 거의 다 다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정말 코딩을 한다 싶으면 함수를 해야 돼요. 근데 함수라고 하는 걸 사실 저희가 이렇게 챕터를 따로 빼서 배우질 않았어도 사실은 이미 함수를 다뤘어요. 그죠? 오늘 첫 시간에 저희 친구들이 했던 질문도 리스트, 자료 구조형인데 리스트의 동그란 가로는 뭔가요? 그게 함수예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프린트에다가 우주최강 고려대학교는 뭐가 생겨? 그냥 프린트를 출력해줘 였죠. 인풋하면 뭐가 되죠? 뭘 받을 수 있는 칸이 생겨.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함수명에 괄호가 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꼴을 이미 활용을 하셨던 거예요. 함수가 왜 중요한가 하니 저희가 2번째 시간에 함수 맛보기, 코드 맛보기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를 내가 계산을 할 때마다 민과 맥스를 짜줘야 되면 너무 귀찮지 않아요? 심지어 막 3개 숫자도 아니고 5개 숫자를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귀찮잖아요. 이것들을 축약해서 코드를 다 짠 다음에 하나의 명령어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게 함수, 펑션이거든요. 이거 펑션도 역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쓰긴 썼었어요. 저희가 첫 수업부터 썼던 게 사실은 함수인 함수거든요. 근데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몰래 이 떡밥 이런 거 수업 시간에 교수가 써도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떡밥에 순화된 표현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는데? 드라마 볼 때. 시그널, 암시 좋네요, 암시. 복선 좋다. 있어 보여요. 자, 지난주에 사실 제가 복선을 살짝 깔았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이거 왜 배웠지? 리스트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숫자도 들어가고, 문자도 들어가고, 로직도 true or false, boolean도 들어갈 수 있고, 사실은 함수도 들어가요 하면서 언더바를 5번 반복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
그때 어떤 학생님께서도 역시 진짜로 꼼꼼하게 수업을 듣고 계셨어요. 교수님 def가 뭔가요? 라는 걸 물어보셨어요. 그때 아마 슬라이드 창에다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오늘 설명하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사실 지난 시간에 살짝 봤던 def는 함수의 기본 펑션, 함수의 기본 문법입니다. 함수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썼던 모든 함수, insert, remove, join, list, print, 기타 등등 모든 함수들이 실제로는 짜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활용한 거예요. 근데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 그랬을 때 쓸 거는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내가 함수를 만들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친구들 학점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아규먼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함수를 def라고 하고 함수명을 넣어줘요. 이름은 여러 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SW 채점기 함수명을 하나 만들고 파라미터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파라미터를 제가 앞에서 계속 썼던 이유가 오늘 함수에서 파라미터를 소개하려고 그랬어. 파라미터는 매개 변수라고 적혀 있어요. 함수의 입력으로 전달된 값을 받는 변수래.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실행 명령, 커맨드를 뭘 시킬지 나오는 거예요. 출력을 할지, 문자열을 붙일지, 문자열을 쪼갤지, 뭘 집어넣을지, 기타 등등. 그리고 나서는 리턴, 어떤 걸 변환해 줄래? 요게 함수를 만드는, define하는 기본적인 꼴이에요. 그래서 내가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 def라는 키워드를 치시고 나서 내가 짓고 싶은 함수, 신은경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 그럼 신은경이라는 함수에는 어떤 파라미터를 넣을까? 신은경을 이해하는 함수에는 논문 개수, 강의하는 숫자, 아니면 학생 숫자, 이런 것들 넣으면 신은경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함수를 만들 거야. 그럼 그때 파라미터가 논문 수, 강의 수, 학생 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실행 명령은 다 곱해볼까요? 그러면 신은경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값을 반환해줘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끝? 자, 예를 좀 더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SW 총합 점수를 만들 거야. 그럼 final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게요. 이 final이라고 하는 함수는 define을 할 거예요. def, final이라고 제가 함수명을 정해준 거야. 어이구, 아니야. 죄송해요. 함수명을 정해준 다음에 우리 학점 어떻게 구해? 여러분 파이널 점수 어떻게 나와요? 출석과 사실은 참여 이게 20점, 퀴즈가 70점, 파이널 퀴즈, 기말 퀴즈가 10점. 이래서 합이 100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return은 attendance, 퀴즈, 파이널 합친 값을 return해. 그죠? 그럼 print, final 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왔어요. 괄호 열고 20, 70, 10. 그러면 100점. 요게 함수를 하나 만든 겁니다. 가장 간단한 그냥 토이 함수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게 파라미터예요. 아까 말했던 신은경의 논문수, 강의수, 학생수. 이게 신은경을 매저하는 변수들. 근데 이 파라미터들은 값을 받아놓는 곳이에요. 어디서 받아? 값을 주는 건 어디야? 그리고 그 값을 리턴하는 건 이거야. 커맨드를 준 거야. 그래서 이 값을 더해서 출력해. 근데 입력받는 값은 뭐야? 20에 70에 10. 요렇게. 이해가 되실까요? 어떤 학생은 출석이 18점이고 퀴즈가 63점이고 파이널이 5점이야. 그러면 그 학생의 파이널 점수는 따로 계산이 되겠지. 그 argument라고 하는 것은 2024년에 신은경은 강의를 4개를 하고 논문을 몇 개를 쓰고 학생 수가 지금 거의 800명 가까이 돼. 800명 훨씬 넘죠, 제가. 그러면 그것을 더하면 이제 그게 신은경의 퍼포먼스야, 프로덕티비티야. 이런 그냥 함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샤우팅 해주세요. 슬라이드 창에다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데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습 삼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판단해 보려고. 그리고 오늘은 프리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언제 배운다? 중간고사 마치고 제대로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더하기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더하기라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앞에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 위에 2줄만 적어볼게요. 뭐가 필요해?
add라는 함수를 만들고 값이 필요해. x, y, g를 하셔도 되고 a, b를 하셔도 돼. 그렇지. 벌써 딱 떴네요, 서연님. 그리고 나서는 리턴에 a 플러스 b. 그게 더하기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덴테이션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들어쓰겠지만 들어쓰기만 해주시면 똑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함수를 잠깐 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복선으로 깔았던 금방 학습을 했습니다. 복선으로 깔았던 함수가 뭐야? df 언더바라는 변수명을 만든 거예요. 변수명에는 언더바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함수 표시를 만들어줘. 땡땡. 프린트 언더바를 5개 해줘. 그리고 언더바를 돌리면 그냥 언더바가 5개 반복된 함수가 출력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이게 그냥 함수다 라면 알면 돼. 그리고 복잡한 거 다음 주에 더 이거 다시 할 거예요. 코드 실습 5 열어보신 분 계실까요? 사실 여기진 조교님께서 터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예제가 있어요. 그래픽 툴 같은 건데 그거를 실습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보시면 왜 제가 그 예제를 너무너무 좋아했는지 아실 거예요. 나중에 실습을 돌려보시면. 자, 근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함수를 선언을 해요. 내가 이 패키지에는 무슨 함수를 쓸 거야. 그리고 이러이러한 변수들이 들어가고 이 밑에 있는 메인 코드를 짜는 게 반복문, 조건문, 기타 등등 연산들을 통해서 이거를 실행해 라고 하는 게 메인 코드예요. 그래서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우진 않았지만 이 전체의 엄브렐러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가 복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해보니 실제 복습은 다음 중간고사 끝나고 저희들이 만났을 때 5월 3일이네요. 5월 3일에 저희들이 차라리 복습을 하고 간단하게 지금까지 한 것을 살짝 훑어보기만 할게요. 사실 3, 4, 5, 6, 7이에요. 그리고 3강에서는 거의 코딩을 안 했어. 실제로 4, 5, 6, 7 이 4번의 수업 시간에 저희들이 다뤘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째, 데이터 타입이 뭔가, 숫자, 실수, 문자, 그리고 논리형. 그 다음에 배웠던 게 그러면 얘네들을 담아두는 자료 공간의 구조는 리스트, 다양하게 다 들어가, 튜플, 학점 못 바꿔. 공개는 하되 여러분들 바꿀 수 없어. 딕셔너리는 여러분의 이름과 학점이 같이 들어가 있어. 그죠? 키값과 밸류 값을 함께 넣는 게 딕셔너리.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구문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if, else, elif. 그죠? 반복문 for, why.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거의 다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진짜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퀴즈 실습 한번 코드 실습 따라 하시고 퀴즈 푸시면 됐다. 이 정도가 이해가 되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학생분께서 복습을 하고 싶은데 이걸 1강부터 다 들어야 되나요? 라는 1강에 사실 제가 마이크 퀄리티가 안 좋아서 비공개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강의가 떠 있는 건 2강부터밖에 안 떠 있는데 2주차부터 볼 필요도 없고요. 3주차부터 코딩 이야기를 조금 하기 때문에 3, 4, 5, 6, 7강 시간이 없으시면 4, 5, 6, 7강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한 10분, 15분은 저희가 약간 워밍업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 중간에 후반부만 2배속으로 돌려보면 돼. 그래서 실제로 시간은 많이 안 걸려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하면 코드 실습 1, 2, 3, 4, 5 이 5개를 한번 처음부터 쭉 풀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거의 완주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학생분들께서 이 파이썬이나 기타 다른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시간을 써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슬라이더 창에 제가 영어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어로 답을 하실 거예요. 스페인어로 하셔도 되고요. 스페인어로 하셔도 돼요. 그때 떼끼에로 스페인어로 사랑합니다 적어주신 학생분 감사합니다. 서울소문학과 학생이었을까요? 다양한 학생들이 여러 사랑합니다 샤우팅 해주는데 maybe this one. Do you know any other language other than Korean? Can you say I love you in any other language? 지금 26명 막 타이핑하고 계십니다. 29명. 와인이 이히리베디히 독일어 나왔습니다. Yes.
to them 좋습니다. te quiero, te amo 예 좋습니다. 오 러시아어는 읽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와인이 나와야죠. 예. In Japanese 아이시테루 좋습니다. That's great. 재밌는 게 Do you speak whatever language? 영어를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별로 이 정도 영어 너무 쉽잖아요.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하고 나면 우리가 영어를 쓸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지만 파이썬 랭귀지도 영어나 다른 언어보다 훨씬 쉬워요. 처음에 기초 문법만 익혀두면 왜 더 쉽냐? 파이썬은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파이썬은 듣는 거 아니잖아요. 파이썬은 읽기만 할 줄 알면 돼요. 쓰는 거는 보통 복붙해서 씁니다. 이걸 읽어봤더니 이 코드 내가 쓸 코드야. 그럼 복사해서 붙여넣고 변수명을 바꿔. 파일 저장 위치를 바꿔. 그럼 내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은 읽기만 하면 돼서 굉장히 쉬워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으십니다. 그래서 복습을 해주고 하고 싶다는 이 마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자, 다음 시간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드릴 건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드디어 함수부터 그리고 나서 import를 하고 아까 turtle 같은 거나 numpy나 visualization, data visualization, data analytics 이런 것들을 다음 중간고사 이후부터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도 드디어 이제 함수를 배우게 될 거고요. 중간 강의평가 여러분 꼭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수업이 좀 이런 식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저는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근데 강의평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음 이제 내년에 이 수업을 들을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저희들이 수업의 절반을 달려왔으니 나머지 50%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코멘트 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저희 조교님들과 함께 후반부 수업을 좀 업그레이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익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강 강의평가 블랙보드에서 시행하는 강의평가에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간고사 기간에는요. 수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월 3일 이렇게 줌에서 다시 만날 건데요. 가기 전에 오늘 보면 저희가 2주나 제가 여러분들을 못 만날 거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뭔가 좀 뭉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어제 만난 친구의 내적 친밀감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짝사랑이 아니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런 코멘트 지금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참여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단톡방에서 서로 도와주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 7주 동안 우리가 뭘 했나를 가만히 돌아보니 이 수업이 고대생을 위한, 고대생에 의한, 저도 고대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고대생의 SW 수업으로 만들어주신 저희 분반 학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ll miss you. I mean it. 그래서 여러분들 2주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5월 3일에 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화이팅! 중간고사 잘 보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5월 3일에 뵙겠습니다.